리모델링에 있어서 이제 보수 보강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수 보강 공법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물의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수 보강 공사란에서 나와 있는데, 손상된 부위가 있거나 또는 이제 내력이 감소된 그런 부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보수를 하고, 또는 강도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손상된 원인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수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구성, 보수된 구조물의 성능, 보수 방법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가 끝난 후에 그 성능이 어느 정도 갖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에 따른 공사 방법이라든가 시공 방법, 그리고 관리, 시공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강 공법은 이제 구조 진단이라든가 구조 설계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현장 상황 우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어떤 보강 공법을 현장에 부합한지 판단해서 이제 보강 공법을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수 재료인데, 일단 보수 재료에는 이제 균일의 원인이라든가 보수의 범위, 규모,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안전성, 공기, 경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적절한 재료 및 공법, 시기 등을 선정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데, 보수 재료에 쓰이는 그런 그 재료와 공법 관계를 보면, 수지계가 있고 시멘트계가 있는데, 보수 재료가 수지계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진 모르타르라든가 에폭시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시멘트계의 보수 재료는 또 이런 게 있다. 이게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라든가 시멘트 필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보수 재료하고 보수 공법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이 표가 되는데, 수지계의 레진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충전 공법에 이제 이 보수 재료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도막 탄성 방수제는 이제 표면 처리 공법에 쓰인다. 또 탄성 실링제도 표면 처리 공법에 쓰이는 거다. 그 다음에 시멘트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시멘트 필러 같은 경우 이제 표면 처리로 해서 쓰는 그런 보수 재료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데 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지계에 대해서 보면 충전 단면 복구제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제의 충전이 나와 있습니다. 수지계. 그래서 주요 조성 수지계 에폭시 수지계가 되겠고, 특징으로는 이제 조성을 변화시켜 진행성과 비진행성 균열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고, 구조물 바닥면의 보수, 요철부의 조정, 수평,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시공이 가능하다. 중량이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그런 좌대의 보강, 그런데 이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허니컴 철근 노출부의 보수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에폭시계 경락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변형 에폭시 수지로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보수 재료인데,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직의 보수 재료에 대한 특징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어떤 보수 재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의 주입제의 특징 같은 경우 이제 주입하는 경우 이런 에폭시 수직의 균열 주입제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수직이니까 에폭시 수지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 보수 재료이고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균열 추정성에 양호하고 적용이 가능하다. 균열폭은 0.2에서 2m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실란트계 충전재, 그 다음에 폴리머 시멘트계 주입재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지계의 피복제로 쓰이는 수지계의 특징을 보면 이제 그 아크릴 실리콘 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수지기에 해당되는데 내구성, 방식성, 성원 경화성, 내학할성 이제 좋고 무기계 바탕과의 접착이 양호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수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수 재료에 따른 특징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계가 되겠습니다. 시멘트계는 주로 이제 앞에서 봤듯이 보수 재료로 폴리머 시멘트 슬러지라든가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필러, 팽창 시멘트 그라우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시멘트 주입 재료는 이제 균열 폭이 0.2 이상 비교적 큰 균열이 이제 이 시멘트계의 주입제가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제 그 수지계, 에폭시 수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주입제 봤듯이 에폭시 수지계의 그 균열 주입제의 에폭시 수지계인 경우는 이제 균열 폭이 0.2에서 2mm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폴리머 시멘트 주입제는 이제 5mm 이상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주입제 같은 경우 시멘트계 보수 재료의 대부분은 이제 수분면에 대한 접착력이 이제 크고 건조면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할 경우 바탕재와의 경계부에 이제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아웃을 해서 방리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방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멘트계의 보수 재료는 이제 방청 처리제, 그다음에 단면 복구제, 표면 피복제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 성능은 이제 보수 보강 주입 그라우트에 요구되는 성능과 거의 동일하다. 주입제의 경우 이제 5가지 성능이 요구되는데 첫 번째 방청 처리제, 단면 복구제, 그다음에 표면 피복제. 이 경우에는 이제 무축성, 접착성, 내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시공성, 건조 수축까지 이제 요구되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입제의 경우 유동성이 뛰어나면 추정성은 좋다. 그다음에 재료 분리 저항성이 클 것, 그다음에 무수축성일 것, 그다음에 접착성이 양호할 것, 그다음에 내구성이 뛰어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입제의 성능이 요구되는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시멘트계 보수 재료의 특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재료 이제 실리카 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실리카 흉 같은 경우 이제 초강도, 그다음에 수밀성, 내구성 향상이 이제 좋지만 좀 비싸고 단위 수량, 점성 증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적용은 고품질, 뿜질, 내막성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흠질 콘크리트 부착력이 크고 수축은 작다. 시공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이제 기능공이 좀 필요하고 기능공이 이제 필요하다. 품질이 요 기능공에 의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섬유 보강 콘크리트 균열 저항성이 크고 피로 저항성이 형성된다. 단점으로는 표면 위에 섬유 분식, 그 다음에 섬유의 분산이 곤란하다. 적용은 균열 제어라든가 흠질 프리캐스트 이런 데 이제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폴리머 작성이 크다. 양생이 하루 이내에 필요하고 투수 특이성이 적고 내화학성 저항성이 크다. 단점으로는 이제 가사 시간이 적고 혼합, 취급이 특수한 기능공이 필요하고 적용은 포장, 충전, 화학적 침식 해소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팽창 시멘트계, 팽창성 무수축 그라우트가 되어 있고 장점은 이제 취급이 용이하고 동결유의 저항성이 이제 증가된다.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이제 배합이 시멘트 성분이나 비빔 온도에 영향을 주고 거푸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열 충전이라든가 공급 충전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석고계, 그다음에 이제 산화 금속계, 그다음에 칼슘 알루미네이트계라든가 프리팩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각 장점과 단점하고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공법인데, 공법 방법 중에 이제 표면 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표면을 이제 처리하는 공법인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균열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있겠죠.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보수 보강을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보수 공법이 있는데, 요때에 이 균열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표면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제라든가 피복제를 쓴다든가 해서 이 균열을 이제 보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0.2mm 폭 이하의 미세한 균열에 쓰는 공법이 이제 표면 처리 공법이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고 방수성, 내구성이 이런 것들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 표면 처리 공법이 된다. 그래서 표면 처리 공법은 균열을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층을 형성하는 균열부 표면 처리 공법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피복하는 전면 처리 공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쓰이고 있다. 균열부 표면 처리 공법은 보통 0.2mm 이하의 미세 균열에 대한 방수성과 내구성 확보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구조 성능의 개선, 미관 확보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전면 처리 공법은 건축물의 마감 공법으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방수성, 미관성 이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구조 성능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균열부 처리 공법하고 전면 처리 공법의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제 공법을 선정할 때 활용하면 되겠고, 시공 방법인데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도포 공법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르타르면 구조체의 내구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구체 콘크리트 면에서의 결합부와 콘크리트 표면 방락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비교적 큰 결손 부위에 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를 이제 도포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도포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 콘크리트 철근이 노출된 그런 결합 인부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두껍게 바를 수도 있다. 시공 순서인데 시공 순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수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바탕 처리 이제 깨끗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 계량 및 믹싱을 하고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에폭시 수지 모르타를 계량해서 섞은 다음에 도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포가 끝나면 이제 표면 마감하고 양생 청소 감사해서 마무리하면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실 공법. 그래서 모르타르 표면에 균열폭이 0.2mm 정도 미만의 균열 부위 표면을 시일하는 경우 적용한다. 그래서 균열이 거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퍼티상의 에폭시 수지를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요성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시공 순서는 먼저 그 보수 범위를 확인하고 균열 부위를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시일제 계량 그리고 혼합을 한 다음에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위치 마감하고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입공법이 있는데 균열에 대해서 주입해서 이제 보수하는 부분인데 균열 보수의 아주 대표적인 공법 중 하나가 되겠고 0.2mm 이상의 균열 보수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균열의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해서 틈을 메꾸는 거죠. 방수성, 그다음에 내구성 향상하는 공법이 주입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가 콘크리트 구체로부터 들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시공 방법 공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시공 시기에 맞는 가사 시간, 그 다음에 균열 폭에 대응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입공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균열이 이렇게 균열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에 시일제 2.5에서 2에서 5mm 정도 시일제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파이프 시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균열 폭은 0.3mm 이하는 파이프 간격이 50에서 100mm 그 다음에 0.3에서 0.5는 100에서 200 0.5에서 1mm는 150에서 250 1.0 이상은 200에서 30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를 진행성 균열의 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가용성의 것을 이제 사용하거나 충전 공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에폭시 수지 주입 공법과 앵커핀과의 병용으로 균열 폭의 일조화를 증대시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균열 움직임을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주입 공법 외에 이제 충전 공법인데 충전 공법은 이제 균열 폭이 0.2mm 이상인 균열을 이제 V커트하고 균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죠. V커트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표면을 이거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충전하는 거죠. 충전. V커트 또는 U커트 해서 균열 부에 보수 재료를 이제 충전해서 하는 공법이 되고 3mm 이상의 균열 폭에 대해서 직접 보수 재료를 흘려 넣는 유입 공법을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충전공법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방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변동하는 균열 및 미세 균열의 보수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충전공법과 유입공법에 균열이 많이 발생한 콘크리트 면을 이제 균일하게 치핑 잘라내는 거죠. 치핑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공법도 포함시키는 게 이제 이 충전과 유입공법이 된다. 그래서 V커트 또는 U커트 공법은 이제 보수할 균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V형 또는 U자형 이제 콘크리트를 잘라내고 커트하여 콘크리트 면에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청소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프라이머를 이제 바르고 합성수지나 합성수지 에멜션, 그 다음에 모르타르, 모르타르도 혼합 시멘트 모르타르, 보통 시멘트, 아스팔트 모르타르 이런 것들로 이제 충전해서 이제 경화가 된 후에 다듬는 거죠.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 수축이 크고 더욱 이제 접착 강도가 이제 얻어지기 어려운 보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 재료와 콘크리트 커트면과의 이제 표면 처리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V커트 또는 U커트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U커트는 이제 균열을 따라서 이제 커트로 서로 평행한 두 줄의 홈을 낸 후에 그 사이에 치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충전하는 거죠. 시공 방법은 균열폭의 0.5mm 이상이 비교적 큰 경우에 보수에 적합한 공법이 되고 이 공법에 따라서 모르타르 마감 또는 콘크리트 V컷 해서 그 부위에 보수제를 충전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철근이 부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열을 따라서 10mm 정도 콘크리트를 U자형, V자형으로 이제 파낸 다음에 이 부위에 이제 그 실링제를 넣어서 실링제 가용성 FFC 수지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모르타르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해서 넣어서 이제 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U자형 절단 방법은 이제 균열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커트로 홈을 낸 다음에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이제 철근은 부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V형, V자형 커트 방법은 원추형 다이아몬드 조각을 전동 드릴 끝에 장착해서 균열선을 따라서 V자 커트를 해서 제거하는 거죠. 시공 순서는 보수 범위 확인하고 균열 주사, 그 다음에 U자 또는 V자로 이제 그 균열 면에 대해서 절개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충전을 해서 충전이 이제 양생을 통해서 마무리되면 모르타르 미장 마감해서 보수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콘크리트를 쪼아서 철근의 녹까지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녹을 제거를 해서 철근 상태를 이제 두고 방청 처리, 그 다음에 콘크리트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 프라이머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이것들을 이제 충전해서 마무리하는 보수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공 순서를 보면 철근이 부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 범위를 확인하고 균열면 콘크리트를 깎아서 철근을 노출시킨 다음에 부식이 됐기 때문에 철근에 녹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에 방청제를 이제 도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결손 부위, 아까 절개한 부위에 충전제를 충전해서 양생한 다음에 마감 처리하고 양생하고 청소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폭시 레진 주입 공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입에 사용될 레진은 철근, 강제, 콘크리트와 유해한 반응을 갖지 않고 내구성이 있으며 자외선에 강하고 접착력이 이제 양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에폭시 레진 주입에는 이제 주입에 의해서 철근 부식 방지, 구조물 안전 회복이 이제 가능하게 시킬 수 있고, 저압 조속의 주입 공법은 주입량 점검이 용이하고 균열 속 깊이까지 주입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주입 재료가 이제 남아 재료 손상이 많을 경우도 있다. 측량을 잘해서 측정을 잘해서 이제 주입 재료를 이제 남지 않도록 걱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 주입 방 공법에 있어서 시공 시기에 따라 이제 가사, 시간 및 균열 폭에 적응한 그런 점도를 이제 갖는 재료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수지의 점성에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균열에 충분히 주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의해서 주입을 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서스펜션 주입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서스펜션 주입 공법이 있습니다. 이 주입 공법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도의 시멘트를 이제 물과 접촉시키면 시멘트 서스펜션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고결체가 형성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멘트 입자가 물속에 부유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제 고결이 형성이 되고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서스펜션 안에 이제 시멘트 입자가 이제 침전해서 가라앉아서 주입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서스펜션은 이제 물, 시멘트, 교사, 혼합제, 이제 혼합물인데, 중에 혼합제는 이제 건조 수축과 물의 표면 장력을 이제 감소시켜서 시멘트 서스펜션이 균열 안에서 침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서스펜션의 주입을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균열 표면을 이제 소크리트 등으로 이제 밀봉해서 써야 되고, 시멘트 서스펜션이 흐를 수 있는 충분한 폭 균열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적조 건물 보수에 대해서 보면 계획상의 미비, 시공상의 결함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생긴다. 그 계획상의 미비에 의한 원인 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공상에 의한 결함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측면, 구조 변경이라든가 용도 변경 이런 거에 인접 지방 부착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제 점토 집안의 수분 함량 증가로 인한 균열에서 지금 조적조죠. 붉은 벽돌로 조적되어 있는 벽인데, 여기에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서로 수분 함량이 이제 달라서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크랙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치마에 의해서 생기는 그 균열, 이제 원인이 지하수의 변경이라든가 증축에 의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동치마가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적 상태가 특히 이제 개구 부위의 주변에 이렇게 개구부 주변에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균열 보수는 이제 균형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탕 처리를 한 다음에 커트
필요하면 이제 유커트 해서 준비를 하고 청소, 프라이머 덮고, 그다음에 실링하고 마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보강도도 조적 벽체인 경우 실링제 충전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커트하고 충전해서 보수를 한 상태가 되어 있고, 이질제 요 같은 이제 철분 콘크리트하고 이게 이제 벽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질제인 경우는 이렇게 커트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강공법, 보강 재료는 이제 주로 이제 탄소섬유 시트, 유리 보강섬유,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 그다음에 강제, 이걸로 이제 보강공법에 쓰이는 재료가 되겠고, 보강공법에는 이제 주로 강판 접착, 그다음에 보강섬유 접착,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싱, 그다음에 단면 증설, 교체 공법, 앵커 공법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강공법으로 쓰인다. 보강 설계에서 보강 시에는 이제 균열의 원인, 하중, 그다음에 필요한 내력, 그다음에 보강의 범위, 규모, 그다음에 환경 조성 조건, 그다음에 안전, 공사 기간, 경제성,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강 목적이 달성되도록 보강 설계해서 보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판 접착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판을 붙여서 하는 거고, 보강 섬유 접착 공법, 또 이제 섬유 시트를 FRP 이런 것들을 이제 접착해서 접착제를 가지고 접착해서 이제 보강하는 공법,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싱 공법, 그 다음에 단면 증설 공법. 단면을 이제 크게 더 하는 거죠. 기존 단면에 여기 이제 기존 단면일 때에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강판으로 덧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충전을 해서 단면을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교체 공법, 아예 교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앵커 공법,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개념하고 특징이 있는데, 이제 보수 균열, 보수 공사 시공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 위치를 이제 바탕 처리를 하고, 퍼팅, FOC, 퍼트, 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입구 부착, 그 다음에 주입구 부착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착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균열 보수 샘플을 해서 주입기 부착하고, 주제, 그 다음에 경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탄소섬유 보강 공법, 공사는 이제 탄소섬유를 가지고 이제 보강 예가 되는데, 요게 이제 기존 구조체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이런 프라이머 도포 바르고, 에폭시 레진 바르고, 그 다음에 탄소섬유 시트를 가지고 이제 부착을 해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함침, 에폭시 레진으로 이제 함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시트는 이렇게 최대 인장 강도는 정도, 실제는 이렇게 되고, 설계 인장 강도, 설계 인장 풍선율, 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진 및 프라이머, 탄소섬유 보강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 사진인데, 사례인데, 시공 위치 목매김, 그 다음에 시공 위치 방해물 제거, 그 다음에 시공 위치 바탕 갈기, 프라이머 도포, 그 다음에 레진 도포, 이제 탄소섬유 시트 를 부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진 도포에서 그다음에 탄소섬유 부착,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판 보강 공법인데, 강판을 덧대어서 보강하는 거죠. 고정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충전을 해서
밀착을 시키던 그라우팅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입용 에포시 수지개 또는 경화제를 이제 쓰는 거죠. 강판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 강판을 이제 마감 처리해서 표면을 처리한 다음에 강판을 절단을 해서 가공을 해서 강판 위치, 보강 위치에 바탕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강판 부착,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그 볼트 캡 시공을 해서 강판하고 기존 구조체하고 이제 그 일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폭시 코팅 실링, 그 다음에 설비 위치 실링, 주입관 설치, 그 다음에 주입 후 타격 방지 등을 위해서 충전용 이제 에폭시 포티 실링이라든가 해서 에폭시가 이제 주입이 되면 강판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지 충전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강 부재, 농막이 도장, 그 다음에 마감, 주두부에 이제 L형강 보강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벽체 철판 보강에 얘도 벽체가 있고 여기 이제 구조체 벽체가 있고 여기 이제 철판을 이렇게 보강하는 거죠. 물론 보강하고 여기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지금 강판 보강,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광명단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착을 하고, 에폭시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판 보강 정경, 이제 강판 보강이 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H빔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H빔 현장 용접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핑을 하고, 그 다음에 빔을 이제 들어 올려서 에폭시를 이제 주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빔 보강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복구, 콘크리트 파취, 이제 표면을 좀 이렇게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화된 콘크리트를 띄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철근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철근에 이제 녹이 있다, 녹 제거하고 철근에 이제 방청제로 이제 철근 표면을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알카리성 회복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단면 복구형 몰타를 도포,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보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섬유 보강,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에폭시 주입하고 치핑한 다음에 프라이머 도포하고 내진 도포, 그 다음에 탄소 섬유 보강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 보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수 그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에폭시 주입 공법, 그 다음에 신축 이음 부위 보강인데, 이 신축 이음 부위의 파손 상태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기 파손이 됐으니까 이렇게 치핑을 하고, 그 다음에 신축 이음을 다시 넣고 보강 철근을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보수를 이제 마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겠고, 보수 보강 공법 공사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참고하면 되고,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보수 공법, 그 다음에 보강 공법도 여러 가지의 보강 공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하고 강판 보강 공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이거 앞에서 나왔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